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날입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 뉴델리에 이재명을 검증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그 검증을 하면서 이 신문은 대선 주자가 전과 사건이다, 이런 제목을 턱 내놓고 인생 자체가 5점인 분이 헌법 5점 운운한다 라는 누군가가 얘기했던, 비판을 했던 이재명에 대해서 그 제목을 따옴따옴 말하는 인용부어로 이렇게 냈습니다. 인생 자체가 5점인 분이 헌법 5점 운운한다. 네. 여러분은 이 기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가 벌인 소위 사건의 전과란 거는 공무원 사칭하고, 그 내가 검사다, 검사라고 한 바로 검사 사칭,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참, 이 언론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렴치 수준의 전과 사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려졌지만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조카는 살인을 하고 복역했다, 이러한 얘기를 불쑥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냐, 이종 조카의 폭력 조직원을 고백했습니다. 이종 조카가 폭력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성남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금 이 뉴델리 신문은 기사화합니다. 유착 의혹. 이건 대선 주자 자질 문제를 그러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큰형은 장애고, 누나 2명 요절, 여동생 과로사, 형수와 욕설, 얼룩진 가족사를 이걸 그냥 가족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를 슬쩍 비칩니다. 이 언론은.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수에 대한 모든 거, 이런 거 모두 다 팩트다, 사실이다, 시인했습니다.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그의 약간의 적개심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말 뜻에서 우리는 그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 친형 형수와 통화해서 욕설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발언 도중에 잠시 눈 감고 울먹이기도 했는데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친족과 다투게 된 그의 가족사는 아픈 각오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나선 만큼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형수에게 XX년이라고 욕설한 이것이 폐륜 논란인데 이것이 과연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녹음 파일이 한때는 많이 돌았습니다. 과거 몇 년 전부터. 성남시장이던 2012년 형수와 통화해서 XX년, 또 형과 통화에서는 찍어 죽일 X 등의 욕설을 했고,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이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 자질 문제가 아니냐. 자기 당의 사람 서른이가 그랬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민주당 서른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셋째 형님 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이재명과 통화하게 해달라면서 집과 교회를 불질러 죽인다는 협박, 또 어머니 XX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는 폐륜 폭언,
또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살림을 부순 과정에서 일어난 말다툼의 일부가 왜곡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이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폐륜 행위를 하고 이 때문에 저와 심한 말다툼을 여러 차례 한 형님 부부는 시정 개입을 막는 저를 압박하기 위해 이를 몰래 녹음한 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유포했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분은 법조인이고 변호사입니다. 형은 공인회계사라고 들었습니다. 법으로는 이재명 변호사를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 부부가 녹취한 문제의 욕설 통화 외에도 다투는 통화가 더 있었는데 한 통화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편집했다는 또 주장이 나옵니다. 이 지사 형수 박인복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모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2년 7월 15일이고 문제의 욕설 통화는 2012년 6월 8일에서 10일 사이이므로 이 해명은 앞뒤가 맞는다. 반박했습니다. 녹취록 증거 자료도 공개를 했습니다. 2012년 7월 폭행 사건은 이 지사 형 이재선 씨와 지금은 사망했죠. 또 막내 동생 이재문 씨가 싸우던 중에 일어난 겁니다. 당시 동생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피했는데 형이 어머니 목 부분을 이래 가격을 해서 어머니가 이주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2013년 재판 결과는 그러나 이재선 씨의 동생 폭행은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고 어머니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의 판단에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 시작, 이거는 2005년 금전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는 촛불 시위가 한창인데 2016년 11월 박사모 성남 지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이 지사는 시위 현장에서 탄핵 촉구에 앞장섰습니다. 자기 형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성남 지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이 지사 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청년기, 중년기에 모두 형제가 마찰이 있었지만 고집스러운 동생의 뜻이 항상 강했습니다. 강했다고 언론은 얘기합니다. 이 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사는 이 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둘째 형 부부와 함께 병실을 찾았지만 형수 박 씨가 반대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씨가 11월 별세하자 조문하러 온 이 지사에게 무슨 염치로 조문하러 왔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의 가족사는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형제는 원래 9남매였으나 이 지사의 누나 둘은 유아기에 요절했고 7남매가 됐습니다. 이들은 1976년 성남으로 이주하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맏형은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산재 사고를 당했고 안양시 청소 노동자이던 막내 여동생은 2014년 새벽 청소를 나갔다가 과로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가족사를 보면 안타깝고 정말 연민이 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방송에서 이 지사가 성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방송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직의 수장급인 이모 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자격이 없었는데도 성남시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것입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수상 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2016년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시로부터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소비자 선호 브랜드 부분, 성남시 중소기업 대상 장려상,
사랑의 끈 연결운동 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SBS가 전했습니다. 상당히 뭔가 찐합니다. 네. 이에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의 소위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래서 검찰에 사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돼서 2019년 1월 23일 기각됐습니다. 이 지사는 2019년 3월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국제마피아파 경기도 성남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 이권 개입, 집단 폭행,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SBS는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일 때 2007년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되자 피고인 2명의 변론까지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S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고 고백한 바도 있었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조직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김모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 씨가 이 15년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임모 씨를 살해한 혐의, 당시에 24살 되는 임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코리아 트레이드 이모 대표가 파타야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제보도 공개했습니다. 방송에서 제보자들은 김모 씨가 이모 씨 후배이며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 이 대표가 비자를 위조해 도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은수미가 한때 언론에 올랐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코마 트레이드 법인 인사를 통해 은 시장을 소개받아 2016년 6월부터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고 차량과 급여 200만 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 이렇게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지금. 결국 이 지사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 씨가 지금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분이 무엇을 또 폭로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뭔가를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들을 자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제는 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훌러덩 벗고 나에게도 보여줬다. 이 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SNS에 써서 하기 때문에 더 활성이 더 큽니다. 자, 이 지사는 딜레마에 지금 잡혀 있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변호사 시절에 전과로 벌금까지 물었으니 법조인 출신인 이 지사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약점도 있습니다. 변호사이면서 왜 범법을 했느냐? 그의 공무원 사칭, 검사라고 한 이야기, 특수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전과 사건의 일반적인 민주당계 정치인의 운동권 전과는 좀 다르다 이거죠. 보통 운동권은 집시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혐의 위반들이 대다수인데 이분은 이 전과가 운동권 전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언론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변호사 시절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서 검사 사칭 방조 혐의로 검사 사칭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방조 혐의로 검사 사칭 방조 혐의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 원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7월 벌금 15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2004년 8월에는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해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발의한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를 야당 시의원들이 폐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경기지사까지 하고 또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하고 대선주자로 지금 여권의 1위를 다투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의 불세출의 노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돋보인다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것, 네, 두 가지가 교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의회를 점거해서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2, 3주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되고 시의회는 불법 행위에 따른 공식 사과와 폭행에 따른 책임, 시설물 피해 부상 등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당시 설립추진위원회 대표로서 공동 책임을 진 겁니다. 참 얼룩진 과거사가 그의 길을 열어주신 거냐, 그의 길을 닫을 것인가, 바로 이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또 2010년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고 1, 2심 재판부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뭐 하여튼 정세균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공직기회가 박탈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격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는 여권 대권 주자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과거들 허다히 많습니다.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 지사 전과를 나열하면서 일반인도 범죄 경력 조회에서 이 정도 전령이 나오면 망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망종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 중 한두 개의 전력만 있어도 임용 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든 김 전 판사는 인생 자체가 5점인 분이 헌법 5점을 운운한다. 헌법 5점 발언은 적어도 이 지사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하고 꼬집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5점인 분이 헌법 5점을 운운한다. 헌법 5점 발언은 그래서 적어도 이 지사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직 판사의 상당히 얼룩져 있는 이재명의 검증을 뉴덜리가 전부 더 많은 분량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야권 단일화를 해서 지금 똑똑한 15명의 대선 주자군이 야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16명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연 그분이 참여하면 16명. 이렇게 많은 이 훌륭한 주자들 속에서 우리는 고르고 해서 단일화를 해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또 성장하는 활성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헌법 그것을 품은 한미동맹의 국가 굳은 안보를 품은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